안녕하세요. 마프소로 송덕호입니다. 네, 2023년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저희 송덕호의 마프속으로도 오늘을 2023년도 마지막 방송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두 번 정도 방송을 더 할 수는 있는데 크게 지역의 이슈도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네, 지금은 이제 연말이라서 좀 한산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내년을 준비하는 좀 정비의 시간도 좀 가져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3년도 마지막 방송은 이제 오늘로 정리를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은 좀 특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알려드립니다. 짧게 좀 몇 가지 단신 정도만 좀 짧게 보내드리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올해 2023년도 마포구의 10대 뉴스를 저희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0대 뉴스, 올 한 해 마포를 뜨겁게 달궜던 10대 뉴스는 어떤 게 있는지, 그 10대 뉴스를 정리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송덕호의 마프 속으로 잠시 뒤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눈을 뜨시오. 공약미를 대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수수료를 좀. 보이스피싱 전화 올 땐 전화 끊고 확인하기. 심상님의 계좌가 금융범죄에 연루되었습니다. 기관 사칭 사기 전화 112로 신고하기. 택배 주소 오류 사기, 인터넷 주소 클릭한대. 늘 의심하고 꼭 전화 끊고 또 확인하고. 보인다 보여. 수법이 보이는구나. 눈을 뜨면 예방책이 보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여러분, 혹시 CR 있으신가요? 마포 FM의 정겨운 방송 CR로 편하게 들어보세요. CR과 함께라면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마포 FM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사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CR을 다운받으시고, 아이폰 사용자는 마포 FM 공식 홈페이지에서 라디오를 들어주세요. 내 손안의 마포 FM, 지금 CR로 간편하게 들어보세요. 알려드립니다. 네, 우리 마포의 지역 소식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해서 하늘공원 정상에서 해맞이 행사가 열립니다. 마포 하늘공원 정상은 이 서울에서도 이 해돋이 명소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매년 새해가 되면은 해맞이 행사를 구 차원에서 하게 되는데요. 올해도 새해 1일 오전 7시에 해맞이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늘 하던 것들이 있어요. 퍼포먼스 있고요. 대북을 치는, 큰 북을 치는 행사, 그리고 축하방 열기 행사, 소원지 작성하는 거, 이런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 전날인 12월 31일에는 홍대 이 레드로드에서 카운트다운 행사 열리죠. 이 카운트다운 행사는 이제 12시에 열리는 거잖아요. 땡 하고 이제 넘어갈 때 열리니까. 그리고 이제 그다음 바로 이 새맞이 행사, 해맞이 행사, 해돋이 행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니까요. 이 해를 보려면 일찍 가셔야 됩니다. 한 6시쯤 정도 가셔야지 좋은 자리 차지하고서 해를 볼 수 있어요. 이 7시 정도 가면요. 좋은 자리를 이미
먼저 오신 분들이 다 차지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네, 꼭 일찍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홍대 레드로드에 이 빅거리를 조성한다고 합니다. 이 빅거리를 홍대뿐만 아니라 지역 주요 상권에 설치하겠다라는 건데요. 레드로드 R1부터 R6까지 그리고 먹거리로 유명한 용강동, 도화동, 경의선 습길, 그리고 대흥동과 연남동, 망리단길, 네, 이런 곳에 습기 많은 분들이 좀 찾는 곳에 이렇게 설치한다네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월드컵 공원 그 주변 한강변에 있는 송전탑이 땅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서울시가 지금 월드컵 공원 안에 있는 평화의 공원 거기에 이 대관람차 180m인가요? 이 108m인가 180m인가 어쨌든 엄청나게 큰 대관람차를 설치할 예정이잖아요. 서울 트윈아이라고 하는데 그 트윈아이가 설치되면은 이 송전탑 고압 송전탑 있잖아요. 네, 철탑 그 큰 철탑 그 철탑이 이 트윈아이에 이 트윈아이를 가려서 이 경관 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 송전탑을 땅으로 넣는다고 합니다. 조사 용역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용역에 대한 예산만 거의 1억 원이고요. 이 땅으로 묻게 되면은 그 비용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큰 비용이 들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 양화대교 옆에 큰 송전탑 있죠. 네. 양화동에서 합정동으로 넘어가는 그거 하고요. 그리고 염창동에서 상암동으로 넘어오는 가양대교 근처에 또 큰 철탑이 있습니다. 네. 이 송전탑을 지하로 넣는다고 합니다. 지하로 들어가면은 분명히 이 경관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참 저는 이 트윈아이 사업 그 자체가 좀 황당한 사업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뭐 썩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이 송전탑을 지하로 넣는 예산만 추정 예산만 500억에서 700억 정도가 들릴 것으로 보고요. 한 5, 6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트윈아이 사업이 그 하늘공원의 난지 연못을 메우고 그 위에다가 설치를 할 걸로 좀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거기를 그렇게 이 관광단지로 만드는 것이 타당한가 싶습니다. 네, 우리 마포 주민들이 산책하고 가족들과 찾아가기 좋은 그런 곳인데, 네, 그런 곳이 참 관광단지로 바뀌는 것, 네,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입니다. 마포구가 구직 활동을 하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다양한 정책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취업 준비 비용을 대신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마포에 살고 있는 19세에서 34세 청년 중에 취업을 준비하면서 뭐 자격 시험이라든지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그 청년들의 응시료, 뭐 면접할 때에 머리도 다듬어야 되니까 헤어, 머리 메이크업 비용 뭐 이런 것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지원은 한 번만 가능하고요. 네, 올해는 200명의 청년들이 1인당 최대 5만 원의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이 지원 금액을 2배로 늘릴 예정이라고 하는군요. 자, 다음 소식입니다. 네, 서울시가 정신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예산을 반토막 냈는데요. 이 예산이 다시 원래대로 복구가 됐다고 합니다. 한국정신장애인 연합회에서 이 삭발 투쟁을 하고 릴레이 규탄을 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예산 삭감을 철회를 했고요. 올해와 똑같은 예산으로 센터당 5억 2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소식입니다. 홍대 입구역에 그 중앙차로 있죠. 중앙차로에 있는 버스 정장을 이제 스마트 쉘터라고 하는데요. 네, 이 스마트 쉘터에서 한 분이 다쳤다가 2주간의 식물인간 상태로 있었다가 최근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 사고 원인은 이 광고 패널이 있잖아요. 네, 그 광고 패널을 이 작업을 했던 분인데요. 이 패널이 제거된 상태였는데 그걸 모르고 기대었다가 넘어지면서 머리를 크게 땅에 부딪히면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사고네요. 네. 자, 오늘 마포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2005년에 개국해 우리 동네 마포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마포 FM. 마포 FM은 기존 방송이 담아내지 못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하며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에 힘을 보태기 위한 동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한 달에 커피 2잔을 아껴 기부하면 작은 목소리가 더 커집니다. 한 달에 점심 한 끼를 아껴 기부하면 소통이 더 쉬워집니다. 마포 FM에 후원을 원하시는 분들은 마포 FM의 회원가입을 통한 정기 후원, 마포 FM 후원 계좌를 통한 기부 후원, 우편을 통한 후원과 직접 방문을 통한 후원 방법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02-332-3247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마포 FM에 많은 후원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마포, 신나는 마포, 재밌는 마포, 희망의 도심 마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포 FM입니다. 마포 FM은 마포구와 서대문구 일대를 청취권역으로 삼아 평범한 내 이웃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지역 공동체 라디오 방송국입니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방송 컨텐츠, 옆집 아저씨, 건너편 대학생, 그리고 평범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희망과 행복의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봐요. FM 100.7MHz 마포 FM입니다. 네, 우리 마포의 2023년도 10대 뉴스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10대 뉴스는 저희 마포 속으로에서 올 한 해 마포의 여러 소식을 전하고 그리고 인터뷰를 진행하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그 1년 동안 우리 마포에 좀 큰 이슈가 됐었던 그런 사업, 사건 이런 것들을 총 10개로 뽑아봤습니다. 그 순위를 매기기는 참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지역에 미치는 영향, 의미 이런 거를 포함을 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마 방송 들으시는 분들과는 좀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이거는 어쨌든 전적으로 저희 마포 속으로에서 생각하는 그런 10대 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째 뉴스입니다. 10번째 뉴스. 마포 사회적 경제가 마포구로부터 처음으로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23일에 울림도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에서
이 상을 받았는데요. 사실 마포구는 사회적 경제 활동이 서울에서 가장 활발한 지역의 하나입니다. 수적으로도 제일 많고요. 뭐 문서상으로는 강남이 제일 많은데 강남은 서류상에 협동조합이 많아서 그런 거고요. 실제로 활동하는 사회적 경제 수로 보면 마포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그런 곳인데요. 근데 웬일인지 이 마포 사회적 경제 활동과 관련돼서 지역에서 구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지금 마포구에서 지원하는 거는 마포 사회적 경제 통합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사업을 이 배정하는 그런 정도이고요. 사실 다른 영역에서는 뭐 이 표창을 많이 주잖아요. 상 많이 줍니다. 지역에 뭐 자원봉사하는 분들 이라든지 뭐 이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바르게 살기 뭐 이런 데는 매년 상을 주죠. 네. 근데 마포는 그동안 한 번도 사회적 경제 관련된 표창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 이제 처음으로 울림도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이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그리고 돌봄 관계망 형성 및 사회적 기업 판로 지원에 기여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상을 받았어요. 뭐 사회적 경제 차원에서는 처음 받은 상이다 보니까 굉장히 좀 의미가 있었던 그런 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앞으로 이 사회적 경제를 표창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지역에서 구 차원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의미를 둔 거라고 이렇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는데요. 뭐 해석을 어떻게 할지는 뭐 좀 더 지켜봐야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꼽은 10번째 10대 뉴스입니다. 자, 9번째 10대 뉴스는요. 마포구 공덕동에 공덕자이라고 하는 대단히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네, 이 아파트 단지는 그동안 이제 입주민들이 등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공덕자이 아현동에 있는 이 공덕자이 아파트의 등기 문제는 매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었고 그때마다 이 출마한 이 정치인들이 다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극적으로 타결이 됐습니다. 8년간 끌어오던 사업인데요. 이 사건의 발단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현 제4구역 재개발이었었는데 이 재개발 지역 안에 그 토지 소유자가 몇 분들이 있었어요. 뭐 꽤 많이 있었는데 그분들 중에서 이 조합하고 이 토지를 갖고 있는 분하고 소송이 펼쳐졌습니다. 소송이 펼쳐져서 그동안 이 소송 때문에 뭐 준공 인가는 났지만 이전고시라든지 뭐 이런 것이 되지 않아서 등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곳에 사는 가구가 1,160여 가구 되는데 그분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였었고 그동안 이제 쭉 해결해 오면서 토지 소유자분들이 한 분씩 두 분씩 뭐 합의하고 물러나왔었는데 최종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그런 이 소유자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유자분들이 이번에 등기에 합의했습니다. 자그마치 8년 만에 아파트 사고 8년 동안 등기를 못했었으니까 얼마나 참 황당한 노릇이셨겠어요. 어쨌든 이 공덕자의 등기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 지역에 굉장히 큰 숙제 중에 하나였는데 그 숙제를 풀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마포
10대 뉴스 중에서 9위로 꼽아봤습니다. 자, 8위입니다. 8위는 당인리 발전소. 이 당인리 발전소의 문화 창작 발전소와 관련 해서 이 문화 창작 발전소 첫 삽을 떴습니다. 이 당인리 발전소는 지금은 이제 지하로 들어갔죠. 지하로 들어가서 이제 가스 발전을 하고 있고, 예전에 발전기가 있죠. 4호기, 5호기, 이쪽, 당일 발전소의 입구에서 보면 왼쪽에 있는, 좀 낡은 발전기가 그 4호기, 5호기인데요. 이 4호기, 5호기가 문화창작 발전소로, 다시 이제 재탄생하게 됩니다. 이 문화창작 발전소 얘기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는데, 사실, 뭐 지금까지, 이게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되지 못했어요. 진행이 되지 못했는데, 드디어, 이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관련해서, 첫 삽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보내드립니다. 이 당리 이 문화창작발전소가 문을 열게 되면은 사실 홍대에서부터 이 한강까지 새로운 문화로드가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문화창작발전소는 뭐 기존에 있는 이 발전소 시설을 거의 그대로 살리면서 언형을 보존하면서 이 공간들을 활용하기 때문에요. 더 의미가 있다고 보고요. 특히 그 옥상 부위에 4호기, 5호기 두 개가 있는데 높이가 한 18m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그곳을 하나로 연결해서 옥상 광장을 만들 그럴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부에는 뭐 전시 공간이라든지 여러 가지 창작 공간들을 만들 그럴 예정이기 때문에요. 굉장한 우리 마포의 굉장한 문화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2025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완공이 되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착공식이 지난 6월 중순경에 있었어요. 뭐 마포에서 잘 안 알려지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7위. 7위 알려드리겠습니다. 7위는 경의선 책거리가 운영을 종료를 했습니다. 경의선 책거리는 원래는 이제 그 애경 있죠? 그 애경에서 이 마포의 기부 체납한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의선 책거리가 지난 6월 30일부로 운영이 종료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이제 레드로드 발전소로 바꿀 계획인데요. 뭐 아직은 뭐 특별하게 뭐 지금 움직임은 없습니다. 그곳에는 지금 원래 이제 그곳에 입주해 있던 한 출판사라 그럴까요? 그곳이 아직 한 곳이 퇴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새해 들어서는 마포구와 그 입주사하고
법적 분쟁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경선 책거리가 운영을 종료하는 그 과정이 좀 매끄럽지 못했어요. 네, 매끄럽지 못했고 갑자기 운영 종료한다라고 네, 이렇게 통보하고 그러면서 그곳에 이제 들어와서 운영을 좀 준비하고 있던 그래서 투자도 하고 뭐 인테리어도 바꾸고 뭐 이런 곳들이 네, 손해를 보게 되었고 그곳 중 한 곳이 네, 안 나가고 지금 거기서 계속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경선 책거리 어쨌든 마포가 이제 출판 문화 창작 공간이 많은 곳이잖아요. 네, 출판사도 많고 그 의미의 하나로 만들어지게 됐는데 네, 뭐 6년 2016년도에 조성이 되었으니까 6년 만에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 네 5위입니다. 10대 뉴스 5위인데요. 네, 이번에도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홍대 앞에 있는 대표적인 문화 공공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서교예술 실험센터가 운영을 종료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지나가다 보니까 네, 그 안에 인테리어를 뜯어내고 있더라고요. 올해 이제 31일까지 운영이 종료되니까 그 전에 아마 안에를 비우기 위한 이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서교예술 실험센터는 15년 된 그런 공간입니다. 15년 전에 마포구에서 동통합이 있으면서 그러면서 서교동과 동교동이 하나의 동으로 합쳐졌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동교동 동주민센터였을 겁니다. 동교동 동주민센터가 유휴공간으로 남게 되었는데 이곳을 이제 주민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리모델링 하면서 지역 예술가들도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었고요. 그 이후에 이 공간의 쓰임의 용도와 관련돼서 지역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서울 문화재단과 이 이야기가 되면서 이곳이 이제 홍대 앞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인들의 전용 공간으로 되었죠. 그래서 마포구가 이 공간의 소유주였는데 마포구는 공간을 무상으로 임대하고 서울문화재단은 그 운영비를 대고 그러면서 홍대 앞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가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그러니까 거버넌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그런 공간이었고요. 그동안 한 10여 년이 넘는 동안 이곳이 홍대 앞에 문화예술가들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공간이었었는데요. 결국은 문을 닫게 됐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이곳의 건물이 좀 오래돼서 수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마포구에서 이 건물을 무상으로 서울문화재단에 임대를 했는데, 네, 그것을 거둬들인 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지금 마포구는 이 공간을 어떻게 쓸지에 대한 계획이 아직은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는 있는데 아마 한동안 그 계획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 공간은 아마 비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의선 책거리도 지금 운영이 안 되고 비어 있는데요. 그것 지금 6개월이 가까이 됐죠. 서교예술 실험센터도 또 얼마나 오랫동안 비어져 있을지, 네, 걱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10대 뉴스 중에서 6, 7, 8, 9, 12에 해당하는 뉴스였고요. 앞에 5개의 뉴스는, 저희가 노래 하나 띄워드리고, 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래 하나 띄워드리죠. 네. 강어달님이 부릅니다. 지금 행복해지려 합니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고 애써 지우려 했던 기억들 모두 소보 눈꽃송이 지금 행복해지려 합니다. 누가 말할 것도 없이 당신 안에 있네. 어림짐작하고도 남을 공허한 눈빛 속에 담긴 진심을 까만 밤 어둠 사이 간간히 취한 그의 발자국 소리에 숨죽여야 했던 기억 파편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 다시 눈이 내려와 온 세상 하얗게 뒤덮고 어림짐작하고도 남을 외로움이 밀려와 미동도 없이 까만 밤 어둠 사이 간간히 취한 그의 발자국 소리에 숨죽여야 했던 기억 파편들을 넘어설 수 있을까.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염없이 눈은 내리고 오늘도 행복해지고 싶어. 소복 눈꽃송이 이제 그만 행복해지려 합니다. 소복 눈꽃송이 이제 그만 행복해지려 합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 마포 FM 100.7 MHz. 지금 여러분은 마포 FM을 듣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2023년도 마포의 10대 뉴스를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10대 뉴스 중에서 5위에 해당하는 뉴스인데요. 마포 출판문화창작지원센터 플랫폼 P 문제가 5위에 올라갔습니다.
이 사건은 이 굉장히 좀 출판계에서는 뭐 굉장히 좀 크게 회자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전말은 이렇죠. 네. 원래 이제 이 출판 문화창작지원센터 플랫폼 P에는 이제 입주사들이 있었습니다. 네, 출판 관련되어서 이 창업을 하거나 뭐 아니면 이제 소규모 이 출판을 하거나 뭐 1인 출판사를 하거나 네, 이런 분들이 입주에 있었는데요. 네. 마포구에서 이 입주사들의 자격을 새로 정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출판문화진흥센터 플랫폼 P의 입주사들은 입주하고서 2년 뭐 3년 뭐 이렇게 입주하게 되는데 3년 계약이 종료돼서 뭐 이제 새롭게 입주사를 뽑아야 합니다. 근데 입주사를 뽑아야 되는데 마포구에서 그 입주사 선정 기준의 하나로 사실 조금 뭐라 할까요?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기준을 제시를 했습니다. 마포구에 주소를 둔 주민들만 센터에 입주시키겠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요. 뭐 이제 여기가 이제 출판문화진흥센터이기 때문에 마포구에 주소지를 대지 않는 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와 있는데 이제 마포구에서는 이 플랫폼 P를 운영하는데 굉장히 많은 세금을 들이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포 구민을 위한 그런 이 마포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마포 구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입주 자격에 마포구의 주민이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제시한 건데요. 네, 이것이 알려지면서 이 플랫폼 P에 입주해 있는 입주사 분들이 반대를 하기 시작했죠. 네, 반대를 하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뭐 구청 앞에서 항의 시위도 하고 뭐 출판계에서 동조하는 이 보도자료도 내고 성명서도 내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시끄러웠습니다. 사실 홍대 앞은 이 출판문화 이 진흥지구입니다. 네, 진흥지구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제 이곳에 이 디자인 센터와 이 플랫폼 P 출판문화 센터를 같이 들여놓은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그런데 이제 마포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이제 이렇게 조정하겠다라고 했던 건데요. 근데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 구에서 뭔 사업을 하게 되거나 그 지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많은 자원이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네, 그런 분들이 마포에서 들어와서 출판을 하게 되면 마포구의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그게 이제 마포구에 도움이 되는 거고 또 마포가 출판의 메카인 것처럼 이 출판 활동이 활성화되면 그와 관련되어 있는 인접 활동이나 생산 활동도 같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이게 지역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실 출판이라고 하는 산업이 굉장히 활성화되는 건데 뭐 그런 부분이 좀 간과되었다라고 해서 좀 이 문제가 생긴 거죠. 이 문제는 아직도 다 뭐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약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이제 뭐 조금 뭐 이 소강 상태라 그럴까요? 네, 그런 상태에 있는 거고 그리고 이 플랫폼 P의
운영자가 바뀌게 됩니다. 예, 운영자가 바뀌게 되는데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10대 뉴스 네 번째입니다. 네, 이 네 번째는요, 마포구의 레드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네, 레드로드. 마포구의 박강석 구청장이 새롭게, 밀고 있는, 새롭게 밀었다기보다는, 이 레드로드 사업은 박강석 구청장의 핵심 공약이죠. 네. 사실, 공약에는 없었어요. 네. 공약에는 없었는데, 근데 이제, 이 취임하고 난 이후에 이 레드로드를 굉장히 중요한 정책 사업으로 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홍대 입구역, 홍대 입구 경의선이죠. 경의선 홍대 입구역에서부터 쭉 해서, 이 당일발전소 가는 길, 그러니까 예전에 걷고 싶은 거리, 그리고 주차장 거리, 그 거리를 관통하는 길을 새롭게 조성하면서 그 이름을 이제 레드로드로 붙인 거죠. 이 레드로드로 붙이면서 저쪽에 주차장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다 없앴어요. 없애고 그곳을 이제 차 없는 거리, 물론 이제 차가 없진 않죠. 양쪽 옆으로는 차가 다니는데 가운데는 차가 없는 거리로 운영이 되고 거기서 이제 다양한 행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레드로드를 조성을 했고요. 이 레드로드로 마포의 이 관광을 이 홍대 앞이 문화관광특구잖아요. 네, 그 관광을 활성화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그 예산은 이태원 사고로 인해서 그 안전과 관련된 예산이 지역마다 주어졌는데 그 예산 일부와 마포구의 예산이 같이 투입이 되면서 이름을 레드로드로 바뀌었어요. 이 레드로드가 아시아 경관상을 본상을 수상을 했는데 그러면서 뭐 세계적인 거리가 됐다라고 뭐 그렇게 하는데 세계적인 거리가 되지는 뭐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상을 하나 받은 거죠. 상을 하나 받은 거고 어쨌든 이 홍대의 거리의 경관을 크게 바꿔놓은 사건이고요. 이 레드로드로 인해서 홍대에 찾아오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그리고 지역의 상가가 활성화되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거는 꼭 레드로드 때문만은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3년 기간 동안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외부 활동을 자제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코로나가 종료되면서 이 외부 활동이 늘어나고 다시 이 소비 활동이 일어나면서 그게 이제 이 서울의 핫플레이스인 홍대로 몰린 거라고 보시면 또 그 해석도 좀 타당하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이제 회복이 됐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레드로드 조성과 관련돼서 뭐 4위로 꼽아봤습니다. 어쨌든 이 레드로드에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 차가 다니는데 뭐 내년에는 주말에는 아예 이제 차 없는 거리로 운영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3위. 네, 3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마포 10대 뉴스 중에 3위인데요. 우리 마포의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가장 큰 뉴스는 마포 신규 소각장 관련된 뉴스이죠. 이 신규 소각장이 지난해에 8월 말에 입주 후보지로 결정이 되면서 지역에서 백주화 투쟁본부도 만들어지고 마포 이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행동도 만들어지고 뭐 그러면서 외부에서 집회도 여러 번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토론회 뭐 그리고 설명회 뭐 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설명회도 있었는데 그 사업 설명회는 번번이 파행이 되었죠. 뭐 이렇게 있으면서 계속되었다가 올해 8월에 소각장
입지로 최종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정고시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 결정고시가 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그거보다는 마포 구민들이 직접 이 돈을 모으고 또 주민들이 이 소송을 벌였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취소 소송을 저희가 3위로 꼽아봤습니다. 주민 2,000명이 참여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 쓰레기 소각장 입지 결정과 관련돼서 취소 소송을 진행을 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이 소송비도 직접 모금을 했죠. 그래서 지난 20일, 11월 20일이죠. 11월 20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이 소송전으로 일단 법적 소송전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난해부터 이제 올 한 해 동안 가장 뜨거운 마포의 소식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쓰레기 소각장 이 1,000톤짜리 쓰레기 소각장이에요. 지금도 이제 마포구에는 700톤, 750톤인가요? 네, 700톤 규모의 기존 소각장이 있는데 그 옆에 다 1,000톤짜리를 이제 새로 짓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마포에서 1,7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게 되는데 하루에 서울에서 나는 쓰레기가 3,000톤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1,700톤을 다 운용하지 않는데도 어쨌든 서울에서 만들어지는 쓰레기의 절반을 마포구에서 태운다라고 하는 건데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사실, 이 쓰레기 소각장이, 이 쓰레기 발생지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발생지에서 처리하는 게 가장 많죠. 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발생지 처리를 할 수만은 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는 또 우리 마포에서 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분뇨나 이런 것도 우리 마포에서 처리하지 않죠. 네. 이렇게, 약간 이제 서울이 이제 대단위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마다 조금씩 이렇게, 이 광역으로 그 처리하는 시설들을 두게 되어서 우리 마포도 일부 그런 걸 감당해야 되는 건 있죠. 근데 서울의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마포에서 처리한다. 이거는 너무 과한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마포구에서 이렇게 쓰레기 처리를 하는 것이 지역 주민들의 건강에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해 물질이 나오잖아요. 나오는데 그 수치가 기준치 미치다라고 하지만 그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이렇게 쌓이면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포구의 상암동에 사는 주민들은 그동안 이제 700톤에서 뿜어내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 관련된 건강검진도, 정밀한 건강검진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고 하잖아요. 어쨌든, 이 소각장 문제, 올해도 문제였고 내년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를 달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대관람차 트윈휠을 들여놓는다. 그리고 이 쓰레기 소각장 주변에 하늘공원이나 노을공원 이곳을 특별하게 좀 예산을 넣어서 뭘 만든다. 이런 얘기들 계속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그거 다 소용없다. 쓰레기 소각장 짓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바람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쓰레기 소각장 문제는 쓰레기 소각장을 새로 짓는 것보다는 쓰레기를 줄이는 정책이 우선돼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쓰레기를 줄일지 전문가들에 의하면은 서울 쓰레기의
절반 정도를 재활용이나 뭐 이렇게 하면 줄일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하고 있잖아요. 뭐 절반이 1,500톤이니까 1,000톤 정도를 줄일 수 있다면 쓰레기 소각장 새로 안 만들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고, 그래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이 쓰레기를 소각을 해야 하겠지만, 뭐 이 소각도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짓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을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네, 저희가 뽑은 세 번째 뉴스입니다. 자, 10대 뉴스 중에 두 번째 뉴스인데요. 두 번째 뉴스는 마포구의 시의원인 정진술 시의원이 네, 제명되었다라는 겁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제명이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시의원 자격을 잃은 거인데요. 참 이게 서울시의회가 만들어지고 처음 일어나는 일이라고 합니다. 네, 역대 없는 일이었던 거죠. 이 정진술 시의원은 정청래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죠. 네. 그러다가 이제 이 성비 의혹이 불거지면서 민주당 이제 민주당 서울시 시당? 네, 시당이라고 해야 되나? 시당에서도 제명이 되고, 그러다 결국은 이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제명이 돼 버렸습니다. 성비위가 있다라는 건데요. 뭐 당사자는 이제 부인을 하고는 있지만 뭐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네, 그런 걸 보면은 뭐 전혀 거짓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좀 큰 뉴스죠. 지역의 시의원이 자격을 잃었다고 하는 것은. 내년 선거 때 아마 다시 될까요? 지금 소송이 벌쳐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어떻게든지 좀 더 봐야겠네요.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10대 뉴스 중에 첫 번째 뉴스. 네, 첫 번째 뉴스는 마포구의회가 개점 휴업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8월 31일에 임시회를 예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포구의회 임시회였었는데요. 임시회를 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순에도 임시회를 예정하고 있었는데 이때도 일정을 예정된 일정을 맞추지 못하고 한 10일 정도 늦게 열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포구 의회에 마포구 공무원들이 파견이 나가 있습니다. 뭐 의회에 인력이 모자라니까 파견이 나가 있는데, 그 파견 나가 있는 구청의 공무원들을 박강선 마포구청장이 원대 복귀하라라고 하면서 마포구로 다시 복귀를 시켰습니다. 9명이나 복귀가 되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마포구 의회가 그냥 개정 휴업 상태로 정지돼 버린 거죠. 그래서 임시회 준비를 못한 겁니다. 임시회 준비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시회가 열리지 않았던 건데요. 그 발단은 그렇습니다. 네, 그 발단은 이 마포구에서 7월에 있었던 마포구의 임시회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추가 경정 예산안 중에서 박강수 구청장의 핵심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레드로드 활성화 사업, 그리고 효도밥상 사업, 이 사업에 대한 예산안 전액이 삭감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전액이 삭감되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어쨌든 전액이 삭감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포구에서 이거와 관련돼서 마포구 의회를 강하게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파견 공무원들을 복귀시켜버린 거죠.
참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네,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이렇게 이 직원을 복귀시키면은 뭐 되겠습니까? 어쨌든 뭐 이런 일이 있더라도 이게 이제 서로 간의 힘겨루기인데 강대강이 붙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강대강이 붙기 전에 충분하게 토론과 협의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자, 어쨌든 마포구 10대 뉴스 다 마쳤습니다. 여기에 이제 꼽히지 않은 것이 있네요. 지금 보다 보니까. 네. 효도밥상 사업. 네. 효도밥상 사업. 우리 마포에 있는 이 노인분들에게 점심 한 끼 대접하겠다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네. 그 사업은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또 핵심 사업 중에 하나인데 네. 저희가 꼽지는 않았습니다. 네. 11위 정도로 네.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로써 이제 올 한 해 송도코의 마포 속으로는 다 마지막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한 해 동안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새해에는 좀 모처럼 좀 평온한 그런 해가 됐으면 좋겠고, 올해 한 해에는 어쨌든 민간의 활동 부분이 굉장히 위축되었던 그런 한 해였다. 역시 출판과 관련돼서도 많이 위축되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저희는 또 새해에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